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 댓글창에 보니까 우리 서 변호사님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솔직히 좀 말씀드리는데 뭐 이 보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이념적으로 보면 자유주의, 또 보수주의 철학도 있고요. 또 보수주의 철학의 키워드도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양성이거든요. 다양성. 그래서 이게 적대적 의견 차이가 아니면 이 의견 차이도요. 이조 세력과 우리 간에는 적대적 그 의견 차이예요. 이게 화해 불가능한 거죠. 싸워서 누구 하나가 이기고 져야지 이 게임이 정리가 되는 건데 우리 내부의 그런 것들은 이게 그런 적대적인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 변호사님이 본인이 이제 여러 뭐 본인 유튜브도 하고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우리 어벤져 때도 출연하고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호불호는 없을 수는 없겠죠. 호불호는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의 어떤 지금의 어떤 사회적 역할 이런 거 봤을 때 좀 엄정 중립을 지키면서 최대한 객관적인 팩트와 이런 걸 가지고 관전평을 하겠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왜 지금 원희룡빠라고 이렇게 오해를 좀 받으셨나 보죠? 지금 이제 저는 제가 방송을 9년 했거든요. 네. 옛날에 이제 그 경선할 때 대선요. 그때 윤석열, 황교안, 뭐 최재형, 홍준표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1순위 최재형을 제가 지지한댔어요. 그다음에 2순위 황교안, 3위가 이제 그 윤석열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됐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이게 저는 제가 지지한 분은 최재형이지만 윤석열을 적극 밀어서 윤 대통령이 제 유튜브도 많이 보고 후보 때 그때부터 이게 제가 지지해왔잖아요. 그랬죠. 저는 솔직하게 제 입장을 그때 밝혔어요. 네. 그다음에 그 두 번 전당대회 때는요. 네. 옛날에 이준석하고 나경원하고 할 때 그때는 이게 나경원을 지지한다. 저는 이준석을 제가 비판하는 거 다 알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에 김기현 할 때는요. 네. 제가 이제 그 나경원을 지지한다 해서 그때 대세가 김기현으로 연판장 돌리고 그때 이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개입했다 봅니다. 네. 부당하게. 김기현을 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자유로운 경선을 보장해라. 네. 이래서 끝까지 나경원 옹호하다가 저기 많이 찍혔잖아요. 네. 그때는 제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번에 기억나. 다. 근데 이번에는 저는 이제 엄중하게 중립이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인간적으로요. 나경원하고 제가 오랜 친하고. 인연이 있고 그다음에 원희룡 선배도 형도시한 지 오래됐고 네. 그다음에 윤상현 선배도 15년 전부터 형도시하고 네. 그다음에 한 위원장은 개인적 인연은 없어도 네. 제가 계속 한 위원장 권투중래 네. 복귀해라. 그다음에 홍준표가 한 위원장 비판할 때 그럼요. 제가 강력 비판해가지고 네. 저희 형님이 대구시 과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제 어머니까지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홍준표 대구시장의 한동훈 위원장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깔 때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홍 시장 그러면 안 된다. 얼마나 방송에서 많이 비판했습니까? 따갑게 비판했는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 친형이 지금 대구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근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드 훈이 네. 갔더니 제 유튜브 있잖아요. 서정욱 TV. 네. 이걸 털고 있더라고. 영어 자막까지 해서. 뭐 저는 한 위원장을 이게 인간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4명 중에 누구를 한 명을 전적으로 밀기 어렵고 또 제가 요즘 이게 보수 유튜브를 저는 많이 검색해 보거든요. 너무 인간적으로 한 위원장을 까는 뭐 신현수부터 홍철기부터 여러 유튜버들도 있고 그건 인간적으로 너무 까는 거예요. 또 이게 반대도 있고 이런 게 저는 우리 우파끼리 싸우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에는 제 하나 정도는 중립을 지키고 그대로 객관적으로 해도 괜찮겠다. 이런 이제 생각에 제가 입장을 엄중 중립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보수 우파 유튜브에서 좀 와달라 그러면 웬만하면 다 갑니다. 다 가다 보니까 지난 총선 때 그 이른바 28 운동을 했던 자통당 계열의 유튜버들, 이봉규, 고승국, 뭐 그런 분들에도 가요. 가다 보니까 거기랑 한 패거리 아니냐. 지금 그 사람들이 아주 노골적인 안티 한동훈
그 운동을 펼치고 있잖아요. 노골적인 안티 한동훈. 예, 저 총선 때 정광훈 목사랑 합동 방송을 했던 분들은 아닙니까? 그분들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국민의힘의 주류가 아니에요. 뭐 보수 우파의 한 줄기지만 국민의힘의 모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서 변호사께서 이제 그분들 뭐 채널에도 좀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좀 오해가 좀 따라올 수는 있겠는데 본인이 뭐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으면 되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뭐 저는 제 TV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먼저 이제 나경원 후보가 출연했어요. 네. 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박정훈이라고 있잖아요. 박정훈 이번에 최고위원 예. 출마한대요. 한동훈 러닝메이트로. 저하고 이제 그 개인적으로 친구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위정교사 털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이게 두 번째로 대담한 게 박정훈이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는 원희룡 이분이 출마 선언한다 하니까 네. 제가 전화로 이게 인터뷰를 했던 거죠. 이걸 이제 방송한 거. 그래서 저는 지금 박정훈은 한동훈 캠프잖아요. 네. 따라서 이제 그 원희룡, 한동훈, 그다음에 나경원 어느 캠프든지 환영해서 저는 이제 얼마든지 대담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그 보고요. 아마 채널 A 방송은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하죠. 네. 뭐냐면 이제 그 예를 들어 이제 윤심이 뭐 어디 있느냐 이런 거는 이제 그 저는 객관적인 팩트의 문제를 보기 때문에 제 영역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그 원희룡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권유했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제 그 윤심이 그것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그 물론 사견을 전제로 이런 방송에 아마 이게 한동훈 위원장 에너지 팬들한테는 좀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지금도 팩트를 방송해야 된다. 언론인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도 방송이잖아요. 네. 제가 여기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소신대로 이게 저는 방송에 맞다 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서종욱 변호사가 자기 입장 이렇게 밝혔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또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보실 필요까지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확인되지만 뭐 자통당 그 계열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통당 계열이 아니라는 거 확인됐으면 이제 제가 이제 이봉규 고선거 나가면요. 네. 아예 한 위원장을 안 다루더라고. 네. 다루면 이게 제가 옹호하니까. 네. 뭐 저는 그렇게 비판할 일도 없고 저 10초 룰하게 아마 뉴스에 네. 한 위원장이 대통령께 전화한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짧게 10초에 끝났다. 그러면 이게 의례적으로 덕담으로 잘해봐라. 좀 이게 냉랭한 분위기겠다. 이걸 이게 저는 취재하고 들었기 때문에 그걸 보기 해명하라. 근데 그것도 저는 팩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이제 뭐 정치권에 이제 뭐 나름대로 산전수전 겪은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은요 루머, 음해성 루머라고 하거든요. 네. 선거 때 그러니까 다 똑같이 그 전화를 했는데 한동훈하고 대통령이 전화할 때는 굉장히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대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틀어 갖고 이렇게 자꾸만 그 음해성 루머를 돌립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저기 하고 우리가 감안하고 들으면 될 것 같고. 예.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는데 이제 홍준표 시장께서 한동훈 위원장을 미워한다라는 거는 뭐 천하가 다 알아요, 이제. 네. 온 국민이 다 아는데 그러면은 지금 지난번에 홍준표 시장은 총선 끝나고 윤 대통령과 만찬 4시간 하고 나서 본인이 윤심을 좀 등에 업었다 이렇게 판단했는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맹공을 퍼부었잖아요. 네. 그 윤심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 해석대로 하면 지금 원희룡과 나경원 중에 윤심에 보다 가까운 사람은 원희룡인데. 그렇죠. 근데 어제 왜 그러면 원희룡이 아니라 나경원을 지지했나요? 지금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은 이제 꿈이 대권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 한동훈하고 이제 원희룡이는 대권 주자잖아요. 이 말은 이게 곧 잠재적 경쟁자죠. 근데 나경원은 제가 보기에 그 서울시장 정도를 꿈꾸고 있어요. 예. 대권 아직 아니잖아요. 예. 이것도 이게 제 주관적인 생각, 다 이게 평론하다 보면 주관적인데, 뭐 저는 상식적으로 그래 판단하니까 제 개인의 의견을 생각하고 들으면 돼요. 네. 나경원은 이제 저는 서울시장 정도가 목표고 네. 대선에 아직 안 갈 거다. 그렇다면 이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일거양득인 게 나경원을 밀므로써 오르게 대선 경선에 우군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군. 그러니까 그 2021년 당내 경선 예. 때 파이널까지 올라간 네 명이 누구죠?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홍준표, 윤석열 후보는 이제 당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꿈을 이뤘고 예. 나머지 세 사람은 이제 3년 후에 또 재도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번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대권으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주변에 나 꼭 서울시장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경원은 당대표가 돼도 나하고 경쟁할 일은 자기 대권을 놓고 나하고 경쟁할 일은 없다. 뭐 이런 건데 감독님 작년에요. 그 제가 기사 하나 보내준 거 작년에 홍준표 시장이 그 나경원 의원이 그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했을 때 그때 아주 그 독서를 한 게 있어요. 그거 좀 찾아서 아까 제가 보내준 기사에 있는데 올려주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나경원 지지 선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두 가지 일거양득을 했잖아요. 하나는 이제 나경원을 지지해서 대표가 만 되거나 하면 우군을 확보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적을 치내잖아요. 적을? 적이라는 게 한동훈, 예. 원희룡 경쟁자를 치내는 예. 한마디로 이게 정치라는 거는 우군은 늘리고 적은 줄여야 되잖아요. 예. 제거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나경원을 이렇게 미는 게 저는 맞다 봐요. 예.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게 그 자기 그 한동훈 위원장이나 원희룡은 의원은 이제 잠재적인 경쟁자니까 미리 싹을 자르고 그다음에 그 나경원을 지지해서 나중에 경선할 때 나경원의 지지를 확보하는 이런 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이런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작년 그 페북 메시지 찾았나요? 예. 작년에는요, 이렇게 썼어요. 대학 시절 사적 관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서울법대 79학번이고 나경원 부부가 82학번, 3년 선후배 사이인데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고 그래요. 사회에 나와서도 뭐 술친구였고. 대학 시절 사적 관계를 아직도 착각하여 국가의 공무, 그때 저출산 고령이 부위원장하고 기후환경대사 두 개를 맡고 있었잖아요. 네. 그거와 연결시키면서 칭얼대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딱하기 그지없네요. 무얼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나 국립현충원을 찾아가서 내가 당사에 내건 세 분,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세 분 묘소 참배하고 오늘은 대구 동화사까지 내려와서 아무런 연고 없는 사찰 경내에서 사성되는 건 또 무슨 짓인가요? 와, 무슨 짓이라고 그랬어요. 예? 아직 임기가 4년도 더 남은 대통령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이제 그만 자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뜬구름 같은 여론조사 하나만 믿고 덤비다가 큰 낭패 보는 수가 있을 겁니다. 들리는 말로는 그 검증 과정, 그때 장관 검증 과정에서 건물 투기 문제가 나왔다는데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거부터 해명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야, 1년 전에 저렇게 싸늘하다 못해 그냥 와. 근데 이게 1년 전에 이런 게 아니고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그 2010년부터 네. 두 분의 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때부터 피부과 이력 있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 말은 이제 정치권의 대표적인 앙숙들 있잖아요. 그 꼽으라면 그 홍준표와 나경원 네. 이게 앙숙이었거든요. 근데 참 이걸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 그럼요. 이런 데 생각이 드니까 네. 또 이게 이러다가 또 나중에 어떻게 또 갈라질지 모르고요. 이러다가 이게 홍준표 씨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동지가 또 안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거는 영원히 모르는 겁니다. 정치는. 아, 근데 그 이제 홍준표가 제 그 성정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대선 나가면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그 한동훈이 이기고 예. 홍준표는 또 패하고 그럼 그리고 도와야죠. 아니 그러면 홍준표는 나이로 봐서는 이제 은퇴해요. 돕지 않고. 예, 은퇴해요. 70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거 하나 좀 그 따져보죠. 그러면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어제는 굉장히 큰 소득을 얻은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80% 당원 투표인데 예, 영남이 합쳐서 40%예요. 예. 예, 당원 비중이. 예. 근데 그 중에 PK보다 TK가 좀 더 많습니다. 예, 20%인데요. 21%가 예, 예. TK고 19%가 PK예요. 근데 인구는 부울경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당원은 대구 경북이 더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양
지도지사로부터 다 이걸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일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예. 홍준표 시장이 예. 대구 경북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 영향력 이런 걸 보면은 바닥 민심에까지 저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당원들의 바닥 당심에 이제 당심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 보니까요 최근 그 한국갤럽에서 차기 지도자 조사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한 건데 이재명 22% 1등, 한동훈 15% 2등, 조국 5% 3등, 홍준표 3% 4등이에요. 예. 근데 TK에서의 지지율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홍준표 7%, 이재명 13%, 한동훈 25%. 예. 그러니까 3배 이상이 한동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구시장이고 대구의 연고가 확실히 있다 할지라도 그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고향인 대구 경북에서는 아주 큰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구나. 근데 실질적인 그 효과가 득표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이 객관적으로 보면 거기 대구의 국회의원들하고 썩 사이가 좋은 분이 없어요. 근데요, 예. 제가 대구잖아요. 예. 대구 경북은 이제 그 인구 대비 당원이 엄청나게 많고, 그렇죠. 이게 결집력이 강하고, 네. 응집력이 또 강해요. 네. 근데 저는 홍 시장은 오히려 이제 상징적인 의미만 있지, 실제 표가 많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 실제 표는 지구당 위원장, 전부 국회의원들이 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국회의원들이 아마 이제 홍 시장을 지지하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따라서 저는 뭐 크게 그걸 가지고 대구 막 당원들이 다 나경 가고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이제 근데 상징적으로 아마 지원한다 이 정도고요. 네. 오히려 이게 이철우 지사가 더 이미지는요. 더 이게 경북에서 영향력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보는데 뭐 이철우 지사가 노골적으로 지지하진 않았잖아요. 뭐 덕담해 준 예, 거예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이게 뭐 실제 구체적으로 당원들은 자기 본인들이 판단하고 오히려 지구당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큰 영향은 없다. 저는 이래 분석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그 영남에 나름대로 이제 공을 들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 80% 당원 투표 중에 또 거의 한 40%가 영남의 표가 몰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요. 높아요. 영남이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그다음 실질적인 비중으로 봐서는 한 50%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남 공략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아마 그 원희룡 후보는 또 원희룡 후보대로 굉장히 또 공을 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영남 민심이 어느 한쪽으로 뭐 기울이고 그런 거 같지는 않고 근데 차기 대권 주자 조사로 보면은 그래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거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 이것도 개인 의견인데 네.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 한 위원장의 지지를 본다면 네. 저는 이래 봐요. PK가 TK보다 약간 높을 거예요. 한동훈의 지지율이. 저는 가장 높은 게 그 수도권일 거예요. 수도권에서는 이제 그 당원 투표하면 잘하면 이게 그 6대 60%까지 잘하면 그다음에 이게 결선 투표가 50이잖아요. 네. 수도권은 60까지 갈 여지가 있는데 근데 TK는 저는 40 정도로 봅니다. 한 위원장의 지지가. 그다음에 부산 경남은 한 50.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정리해 보면 수도권은 이제 60, 부산이 5대5, 나머지 3명 합친 거 한 위원장입니다. 그다음에 TK는 오히려 4대6. TK가 이게 약간 보수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요. 이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이게 결선 투표가 아슬아슬한 이게 50은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 우리가 그 호남의 투표 성향을 봤을 때 전략적 투표를 굉장히 잘한다. 예. 어떤 감성적 투표가 아니라 자기 감정에 따른 호불호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략적인 계산 속에서 투표를 한다. 과거에 이제 노무현을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 만든 그 광주에서부터 그 노풍이 불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TK도 전략적 투표, 전략적 선택 이런 게 가능한 자 아닌가. 근데 자 보자고요. 원희룡 후보는 당정 일체. 그렇죠. 당정은 한 몸이다. 한 마음 한 몸이다. 일심 동체다. 근데 아마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요.
건강한 당정 관계를 들고 나올 거예요. 예. 건강한 당정 관계. 이 건강한 당정 관계는 뭐냐? 이조 세력의 무단 공세에 대해서는 당이 앞장서서 싸워줘야 됩니다. 예. 민주당이 공격하는데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가갖고 맞짱 뜰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이 싸워줘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이 지난번 총선 때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주요 인사 문제, 정책 문제 여기서 민심과 좀 동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 쓴소리를 하던 뭘 하던 뭐 해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그 역할을 또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예, 긴장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의미에 예. 건설적 긴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생각이고 원희룡 후보는 아예 일심 동체인데 일심 저기 뭐예요? 당정 일체라는 게 이게 한쪽은 입법부고 한쪽은 행정부인데 그게 어떻게 되나요? 논리적으로. 분명 이제 뭐 한마음 한뜻이랬으니까 서로 이제 아마 이제 협력 관계 운명 공동체 원팀 예. 이거는 이제 원희룡 후보는 강조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방송에 옛날부터 건강한 긴장 관계라고 했잖아요. 예. 건강한 긴장 관계 있잖아. 서로 이제 불가근 불가원 서로 이제 견제도 하면서 또 이제 협조할 걸 협조하는 이런 이제 관계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는요 두 가지를 들고 놓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당의 독립성 네. 하고 이제 그다음에 본인은 아무래도 당을 오래 지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을 이제 오래 지킨 한 위원장은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는 탈당도 옛날에 하고 바른당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오래 지킨 당의 주인은 내다. 아마 이런 데 메시지가 세 명이 가장 차이가 드러날 거예요. 예, 자